지금 우리 그 떠날 별자, 이별한다, 이 별자가 들어가는 그 문자들을 좀, 여기 이제 별자가 부수가 칼도변이니까 칼도변에 가는 거 하다가 이제 여기에 나왔거든요, 별자가. 그래서 그걸 지금 계속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근데 별자가 들어가는 것 중에서 별세라는 그 단어가 나오죠. 이건 이별한다는 거고, 이건 인간세 또는 세상세자잖아요, 이게. 그 세상하고 이별한다. 별세는 그러니까 세상을 떠난다. 그 죽는다. 이제 그 얘기했죠, 이제. 근데 인간세자 또는 세상세자를 이렇게 쓰잖아요. 근데 이걸 왜 인간 또는 세상이라고 했느냐. 여기 세자를 보면 인간세자, 또 대세자, 세상세자로도 그런데 이제 다 같은 얘기니까 이제. 인간세자, 대세자. 사전에 보면 이렇게 크게 두 가지가 나와 있거든요. 그럼 이게 왜 인간을 가리키고, 이때 대는 뭐냐면은 이을대자거든. 대를 잇는다. 1대, 2대, 3대, 대를 잇는다. 그래서 이게 이을대자예요. 이어준다. 그러니까 인간세자도 되고, 이을세를 이제 대세라고 한 거죠, 이렇게. 그럼 왜 인간을 이렇게 쓰고, 잇는다는 것도 이렇게 쓰느냐. 네? 그런 의문이 들어야 되는데. 이걸 맨 처음에 기록한 그 금문이라는 그 글자가 있는데, 거기서 보면은 나뭇가지에서 뻗어나온 새순을 그렸더라. 그 그림을 이렇게 그렸어요. 나뭇가지가 있고, 거기서 새순이 이렇게 뻗어나온 걸, 그걸 그린 그림이죠, 이게. 그래서 원래 이 새자라고 하는 거는 나뭇잎을 가리켰다 그래요. 근데 이제 나뭇잎이 1년 동안 이렇게 붙어 있다가 완전히 다 지거든요. 나뭇잎 하나가 이제 1년 동안 가는 건 없고, 거기서 떨어지고 또 붙고 하다가 완전히 떨어지는 나뭇잎이 다 떨어지면 한 해가 다 지났구나. 그래서 나뭇잎이 새롭게 핀 걸 보고 한 해가 시작하고, 또 다 지는 걸 보고 또 한 해가 다 지고, 그렇게 한 해를 가늠할 수 있는, 그것이 뭐냐면 인간 세상과 똑같다. 그래서 인간세라는 의미하고, 또 지구 핀다. 떨어진 데서 또 새로운 게 핀다. 그러니까 이어준다. 이제 그 이을 때라는 그런 뜻이 거기서 붙었다. 이제 그렇게 이제 사전에는 설명이 나왔어요. 근데 그거는 사전의 설명이고, 우리는 수리를 공부하기 때문에 수리적인 측면에서 한번 볼 필요가 있죠. 이렇게 12개를 이렇게 이으면은 여기 솟아날 초자 또는 필초자라고 한다 그랬잖아요. 12, 두 개가 이은 거. 그 하나를 더 이어보세요, 이렇게. 여기 그렇게 되면 30이 되죠, 이게. 이게 바로 인간 숫자예요. 요걸 갖다가 이렇게 붙여버려요, 이렇게. 그리고 요렇게 된 거 갖다가 이렇게 꼬부린 거예요, 이렇게. 이게 인간 숫자예요. 그래서 30을 이렇게 10을 두 개 이렇게 하고 요 밑에 이렇게 이으면은 이게 입자라 해요. 20입이다. 이렇게 돼요. 20이 이어졌으니까 20입이다. 이렇게 돼요. 여기다가 십자를 갖다 하나 이렇게 더 만들면서 이렇게 하니까 인간 셋자가 됐는데 30을 또 이렇게도 써요. 이렇게. 여기에 10이 하나 있고 밑에 20이 있으니까 합하면 30이다. 이런 수리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수리로 보는 게 더 재미도 있고 정확하지 않을까. 그래서 소개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제가 이렇게 쓴 거예요. 수리로 인간 숫자를 살핀다면 20입을 요거 20을 두 개를 이렇게 한 게 20입이라 했잖아요. 요걸 갖다가 이렇게 하면은 여기 니은자잖아요. 이렇게 해서 이게 숨길 은 또는 숨을 은 숨긴다는 얘기거든요. 이게. 그래서 20을 숨기는 게 뭐냐면은 30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게 또 이렇게도 봐요. 20이라고 하는 거는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20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학교에 있는 50토가 중앙에 있고 16, 27, 38, 49 이렇게 하는데 이 합이 13, 7, 9 요 합이 홀수의 합이 20이고 또 2, 4, 6, 8 짝수의 합이 20이고 그래서 요걸 10을 두 개를 이렇게 이걸 풀초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20, 21이라고 이야기를 하게 된 게 뭐냐면은 중앙에 있던 50이 홀수하고 적수를 다 밖으로 이렇게 풀어냈다 이제 그 얘기거든요. 이게. 그래서 다 풀린 게 꼭 풀렸는데 그것이 밖으로 풀어진 풀하고 같다 해서 풀초라고 하게 된 거죠. 수리로 이렇게 푸는 게 더適당하지 않을까. 그래서 말씀드렸죠. 그 다음에 또 별자가 들어간 것처럼 별장이라고 있죠. 이 별장도 돈 있는 사람들이 짓지, 돈 없는 사람들은 뭐 생각도 못하죠. 이런데. 그때 별자는 특별하다, 이제 그런 의미가 있죠. 여기 이제 떨어질 별이라 하잖아요. 떨어진다는 게 보통 평범한 거하고는 떨어졌다. 그러니까 이제 특별하다. 그때는 또 특별하다는 의미는 이제 그렇게 나오죠. 이게. 특별한 이 장자는 이게 엄말장자 또는 전장장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엄하고 전장을 가리킨다. 이렇게 되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조금 이상하죠? 이게 별장 그러면은 엄하고 뭐 전장하고 그런 거 무슨 상관 있어요? 근데 이게 이렇게 뜻이 있지만은 씩씩하고 이렇게 보면 씩씩하고 장한 모습이 여기 위에 보면 풀초가 들어가요. 이렇게 풀초 조금 아까 얘기했잖아요. 이게 20이라고 이렇게 풀초 거기에다가 이 장자를 쓴 거죠. 이게 이 장자. 이 장자는 뭐냐면 요게 씩씩할 장자예요. 천하장사할 때 요 장자를 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씩씩하고 뭐 여기에 이제 엄하기도 하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씩씩한 기운이 풀어졌다 이렇게 다 풀어진 상태를 말한 거는 이제 그래서 엄말장 또는 전장장 이런 의미가 여기에 붙은 거죠. 이게. 근데 여기에다 이제 별자를 이렇게 해서 이제 별장이라고 하면은 특별하게 떨어졌는데 떨어진 중에서도 뭐냐면은 씩씩하고 또 엄한 그런 모습을 지녔다. 그러니까 집 중에서도 특별한 집을 가리키는 것들. 그래서 원래 별장이라고 할 때 장자는 집을 가리키는 게 아닌데 다른 것 평범한 것보다도 더 특출하다. 그러니까 집 중에서도 더 특출한 집을 가리킨다. 해서 특별하다는 의미를 갖다 여기 이제 붙인 거죠. 이게 지금. 이게. 그래서 이제 여기서 알아둬야 될 게, 이게 풀쳤자. 다 풀어버렸다. 뭘 풀었느냐. 그러니까, 요 장사 장자, 여기 씩씩할 장자, 씩씩한 걸 다 풀어냈다. 그러니까 같은 집이라고 해도 어딘가 모르게 힘이 넘치고 씩씩한 그런 집을 가리킨다. 이제 그렇게 보는 거죠. 이제. 그래서 장사 장자, 씩씩할 장자를 보면은 요게 장자예요. 요게. 이게 나무 조각장이잖아요. 나무 조각장 이렇게 되죠. 이렇게 한글로는 유자죠, 유. 요거하고 요거하고 요게 조각장이죠. 요거는 조각편이라 해요. 둘 다 이 글자나 이 글자나 똑같이 조각을 가리키는데
그 모습도 보면 완전히 뒤바뀐 거야, 이제. 뒤집어 놓은 거야. 요 조각장을 여기에 갖다 이렇게 요걸 갖다가 이렇게 뒤집어 버려, 이렇게. 그럼 이게 돼요. 요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편자 그때 이렇게 뒤집어 버리면 이 D자가 돼요. 조각장이 되고, 이게. 그런 것도 이제 알아두는 게 좋죠. 그래서 둘 다 조각인데, 하나는 왼편에 있는 조각이고, 하나는 오른편에 있는 조각이고, 이제 그 방향이 다르죠. 그래서 왼편에 있는 조각이, 왼편에 있다고 하는 건 뭐냐면 태양이 동방을 말하는 거고, 오른편은 뭐냐면 그늘에 있는 거고, 같은 조각이라고 해도 이 조각장은 큰, 씩씩한 모습이에요. 근데 이 조각 편자는 뭐냐면 어딘가 모르게 쓸쓸한 모습이라. 그래서 이격 편주 할 때 이 조각 편자를 쓰잖아요. 그래서 이건 서로 뒤집어진 모습이다. 그렇게 기억을 하면 좋을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별자가 들어가면서는 특별이란 말이 있어요. 특별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예, 우리는 이제 서울 특별시에 살기 때문에 이 특자를 자주 쓰잖아요. 근데 이 특자가 수커특이라는 걸 잘 몰라요. 특별할 특, 또 수커특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암컷이 아니라 수컷을 가리키는 거예요. 이 특자가. 그 이게 왜 특자가 되느냐? 요 왼편에는 이게 뭐냐면 소자잖아 지금 이게 소. 그다음에 오른편에 있는 게 절사자잖아요. 그러니까 절에 있는 소란 말이 되죠. 절사자고 소자니까 절에 있는 소. 그럼 절에 있는 소가 도대체 왜 숫소라고 하느냐? 근데 요거는 지금은 절이라고 하지만은 본래 관청을 가리킨다고 그랬죠. 요 얘기 많이 했어요. 그죠? 관청을 옛날에는 관청을 갖다 사라 그랬어요. 근데 불교가 들어오면서 이걸 갖다가 이제 절로 그렇게 이제 바꿔서 부르는 것 뿐이지 원래는 요거는 관청을 가리켜요. 그 관청에다가 소우자를 붙였는데 관청에 있는 소라는 말이 되는 거거든요. 그럼 이때 관청은 뭐냐면 그 제사를 드리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제사 드릴 적에 쓰는 소를 말하는 거죠. 이게. 그때는 숫소를 써요. 암소를 쓰는 게 아니거든. 그래서 숫소니까 수컷특이라는 말이 그래서 나온 거예요. 또 왜 특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평범한 게 아니잖아요. 특별하게 절에서, 아니 절이 아니라 제사상에 올리려고 이제 잡은 소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특별한 소를 잡아요. 병들고 뭐 그냥 못생기고 그런 소가 아니고 신한테 바치는 거. 그러니까 특출난 걸 잡아들인 거죠. 그래서 수컷이면서 특별하다. 그래서 특별하다고 수컷특이란 말이 이제 생긴 거죠. 그래서 특별시 그러면은 그게 특별하고 이제 수컷들이 사는 동네가 시다. 특별한 수컷들이 모이는 시다. 그런 얘기가 되는데 아무튼 요 절사자가 관청을 가르쳤고 관청 중에서도 제사를 주관하는 것을 가르쳤다. 그렇게 기억하면 될 겁니다. 근데 요 절사자도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흑토에다가 마디초 나타난 거죠. 11마디를 말한 거예요. 흑토 11톤이잖아요. 요건 마디톤인데 마디라고 하는 건 뭐냐면은 어떤 일을 갖다가 한 단락을 짓는다. 그 얘기거든요. 11가 되면 10과 1이 하나가 돼서 이제 일단락을 짓는 거죠. 마디를 짓는다고 해서 마디촌이라고 했는데 이걸 마디촌이라고 했는데 여기에 10과 1이 들어가면은 이게 흑토가 되죠. 그러면서 성도를 말한다 했잖아. 11성도. 그 도를 이룬 한 마디니까
그게 이제 관청이란 말이 그래서 생긴 거예요. 원래 관청은 어떤 일을 하는 곳이냐면은 그 백성들이 10일 정도 그 온전한 경제 오를 때까지 오를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원래가.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관청은 여러 가지 민원 있잖아요. 그 백성들이 그 어떤 억울한 사연이나 이제 또 일을 하기 위한 필요함 그런 걸 갖다가 들어주는 그런 봉사센터를 그렇게 알고 있는데 원래는 그게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 11성도를 갖다가 이루게 도와주는 곳을 관청이라 하죠. 원래 관청이 그런 의미였어, 원래가. 사실은 그게 맞는 겁니다. 네. 백성 혼자서는, 개개인 혼자서는 11성도, 11촌을 이룰 수 없기 때문에 그 국가가 협력해서 도와주는 곳이 그게 관청이거든요. 근데 지금은 관청에서 교를 이루는 11성도의 그 의미가 완전히 빠져버렸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든지 돈 버는 장소. 그러다 보니까 잘못되죠. 빨리 다시 옛날로 돌아가야 돼요. 아무튼, 이 탁자에는 그런 의미가 들어있더라. 그 다음에 별자가 들어가면 또 감별이라고 있어요. 이때 감자는 뭐냐면은 거울 감자죠, 이거는. 거울. 네, 이때 별자는 이제 분별한다, 이제 그런 의미가 되겠죠. 이게 이별한다, 떨어지게 한다. 떨어지게 한다는 게 뭐냐면 분별하다는 말하고 똑같은 거거든요. 요놈하고 요놈하고 섞이지 못하게 서로 띄워놓는 거. 그게 분별이거든. 그 이별하는 거, 이별한다는 의미가 이쪽에 들어있죠. 근데 거울 검자가 붙으면은 보는 거죠. 거울처럼 잘 살피는 거예요. 잘 살펴가지고 어떤 놈이 더 좋은지 그 분별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작품이 잘 되고 못 되고 그런 거 갖다가 분별하고 그거 갖다가 감별이라고 하죠. 그래서 병아리 감별사 뭐 이제 그런 것도 있잖아요. 아무튼 이때 감자는 거울감이라고 하는데 에, 최근변, 최금자고 그 오른쪽에 있는 것 이게 벌감자잖아요. 벌감이라고도 하고 또 벌람이라고도 하고 이렇게 이것도 두 가지 발음이거든요. 근데 둘 다 본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세금변이 벌감자고 합하면은 거울감이 되더라. 보긴 보는데 쇠를 통해서 보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거울은 우리는 유리로 만든 그런 거울을 이제 사용하니까 거울 그럼 유리로만 알고 있어요. 근데 옛날에는 유리를 만들 수가 없어요. 유리는 저절로 생기는 게 아니라 만드는 거예요, 그거는. 근데 유리가 어떤 시절에 뭐냐면은 그 쇠 있잖아요. 아주 맑은 쇠. 그 쇠에다 거울처럼 이렇게 비치는 거예요. 그래서 거울에다가 비춰서 이렇게 보니까 세금병 그 벌감자를 합한 게 그게 거울이다. 그런 의미가 붙은 거죠. 또 이제 이제 세금병이니까 쇠를 재련하는 불가마와 그 옆에서 실수돼야 자신을 얼굴을 비춰보는 사람을 그린 모습이다. 이게 이제 근문에 나온 그 감자의 모습이에요. 빌가마가 이렇게 그려 있고 빌가마 쇠를 연단하는 빌가마가 있고 그 옆에서 세수대에다가 자기 얼굴을 이렇게 비춰보는 사람 그 그림을 그린 거예요. 네. 그래서 쇠를 재련하는 거기를 갖다 세금변이라고 한 거고 거울에다가 얼굴을 비춰보는 모습을 벌감자 이렇게 쓴 거예요. 그래서 밑에 이렇게 그림 영자가 있고 이게 벌감자로 보면 그 위에 이게 신하신자잖아요. 그 다음에 이게 이제 벌감자고 이게 그래서 이 신하신은 뭐냐면은 이렇게 원래 얼굴을 낮게 인간 앞에서 얼굴 이렇게 수그리는 것처럼 그래서 얼굴을 수그리고서
사람이 이렇게 구부리고 말이죠, 이렇게. 요거는 이제 그릇인데, 이게 세수대야. 세수대에다가 그 사람이 자기 얼굴을 갖다 수그려서 이렇게 보는 모습. 그래서 이걸 볼감이라고 이제 하게 된 거죠. 또 요걸 갖다가 이렇게도 봐요. 요거 신하신자고 요걸 갖다가 사람 인으로 이렇게 하면은 이게 두 개 합하면 누울라자거든요. 이렇게. 그러니까 그릇 앞에서, 즉 세수대 앞에서 거의 다 눕다시피 하면서 이렇게 구부려서 자기 얼굴을 들여다본다. 이제 그런 의미로 이제 만든 글자죠. 그 다음에 별자가 들어가면서 또 구별이라고 있어요. 이 용어도 많죠. 많이 쓰잖아요, 이게. 구별한다, 구별한다. 이때 구자가 직영구자죠. 직영구 또는 구분할 구. 그래서 내가 사는 곳이 강서구 하는데 그때 이제 그 구자를 쓰는 거죠. 이 구자를 세 개로. 또 뭐 성동구도 마찬가지고. 네. 전부 다 이게 구자를 말할 때는 요 품자 세 개의 이 구자를 이렇게 만들죠. 이게 이 구자 세 개가 들어가니까 물건품이라 이거 물건. 물건을 갖다가 이렇게 요거 뭐냐면은 담은 거죠. 이렇게. 이게 이거 갖다 해자라 그러죠. 그래서 이게 그릇 같은 거. 네. 그런 걸 가리킨다. 감출 해자 또는 상자방이라고 부르죠. 상자방. 상자 속에다가 세 개의 물건을 갖다가 이제 집어넣은 거죠. 지금. 근데 요게 입구자인데 원래 가꾸면은 요게 그릇을 그린 거예요. 세 개의 그릇을 갖다가 상자 위에다 올려놓은 모습. 선반 위에다가 작은 사발, 세 개의 사발을 가처럼 이렇게 흙에서 올린 모습을 그린 것인데 거기에서 위에 있는 거, 밑에 있는 게 이렇게 구분한다 이제 그 얘기예요. 그래서 이게 구분하다 보니까 니하고 나하고 이게 이제 구역이 다르다 해서 직영구. 네가 당한 직영, 내가 당한 직영이 다르다 해서 직영구 구분할 구. 이제 그런 의미가 생겼더라. 이제 그렇게 보는 거죠. 참고로 이 물건품도 이게 이 글자가 세 개 모이면 물건품이라고 했는데 이것도 위에 있는 요 입구자하고 밑에 입구자 두 개 붙은 거, 요게 글자예요, 요게. 그걸 부르짖으펀이라 이렇게. 두 개 입이 이렇게 계속 나란히 있으면은 입이 두 개잖아요. 그 입 두 개는 뭐냐면 부르짖는다고 얘기해요. 말을 크게 한다. 그래서 훈자라 그래요. 그래서 요거까지 두 개 입에다가 여기까지 세 개가 합하면은 뭐냐면은 말들이 많은 거예요, 이제. 그 뭐냐면은 여러 사람이 모여서 어떤 물건을 갖다가 평을 하는 거예요. 좋으니 나쁜인데 떠들어대는 거라. 그런 의미가 이 속에 들어있더라. 그렇게 말을 할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차별이라는 게 또 있죠. 이렇게. 요것도 많이 쓰잖아요. 너하고 나하고 차별이 있다. 뭐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때 차자는 달을 차라. 달을 차. 그 다르다. 다른 걸 왜 이렇게 쓰느냐 하면은 그 위에 있는 게 양양자잖아요. 이제 이렇게 양양. 그 다음에 밑에 있는 게 요거예요. 이렇게 왼쪽 자. 이렇게 왼자 이렇게 요걸 합한 거예요. 지금. 그런데 양양자는 우리 뭐잘 알잖아요. 삼극을 갖다가 음양이 앞에서 이렇게 뿌리를 내린 거죠. 이렇게 지금 뿌리를 내리고 위로다 이렇게 음양이 싹을 이렇게 내는 거죠. 이게. 거기에다가 왼자가 붙으면은 왼쪽은 이제 동방이라 했잖아요. 동방은 봄을 가리킨 거고 왼편에 동방이 오면은 이 삼극의 형상이 전부 다 튀어 올라오잖아요. 겨울에는 땅속에 숨어서 잘 모르는 그 삼극이 있느냐 없느냐 그것도 몰랐는데 이렇게 왼자가 붙어버리니까